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암 진행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이자 프로카젠 대표이사인 변석수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취재한 이성규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명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명칭 프로카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프로카젠은 이제 전립선, 영어로 프로스테이트, 암, 캔서, 그리고 유전학, 지네틱스의 그 앞 글자들을 따서 프로카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예. 전립선암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네. 당사에서 직접 발굴한 생체 지표를 활용해 전립선암에 걸리기 전부터 고위험군을 선별해 예방, 조기 발견하는 피카진 테스트, 조직 검사 여부를 판별하는 피카 스코어 테스트, 전립선암 확진 이후 어떠한 치료 방법이 좋은지 정보를 주는 피카 메타 테스트, 네.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 내성 시에 적절한 치료제를 찾아주는 피카 리크 테스트를 개발해 상용화함으로써 전립선암 전주기 진단과 관리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의 비전은 A World Without Prostate Cancer Death로 전립선암 전주기 바이오마크 개발을 통해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죠. 이 전립선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남성이 걸리는 암 중에 발병률이 꽤 높은데요. 조기 진단도 꽤 중요하다고요. 2019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중 발병률 4위, 유병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남성암 중에서 발병률 2위와 유병률은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예. 전립선암은 다른 암 중에 비교적 순암암으로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하여 조기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기의 경우 완치가 불가하고 나쁜 예후로 인해 5년 생존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예. 한국인의 전립선암은 발견 당시 서양인보다 악성도가 높아 현재까지도 전립선암 환자의 3분의 1은 완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한국 남성이 특히 취약한 암이 바로 이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립선암 발병 위험 예측 검사와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현장 인터뷰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전립선암 발병 유전자 테스트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전립선암 발병 유전자 테스트 솔루션인 피카진 테스트는 전립선암 발병 위험도 예측 유전자 검사입니다. 피험자로부터 혈액을 분리하여 DNA를 추출하고 DNA를 리얼타임 PCR 기법으로 분석하여 유전형을 알게 됩니다. 총 22개의 유전형을 결정되면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라는 분석 기법을 통하여 피험자의 전립선암 위험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전립선암 발병 예측 유전자 검사가 이제 한국인에 특화했다는 게 어떤 하나의 장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특화를 한 건가요? 네, 저희 피카진 테스트는 연구 개발 단계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인 전립선암 환자 3천여 명과 한국인 남성 정상인 8천여 명을 비교 분석하여 개발된 테스트로서 한국인에 가장 적합한 유전자 검사이며 더불어서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유전적 유사도가 매우 높은 그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전립선암 발병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이고 좀 타사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테스트는 타고난 유전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해 평생의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검사가 되고요. 그 정확도는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약 7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집니다. 이는 타사 제품보다 10 내지 20% 높은 정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타사의 전립선암 유전자 검사는 적게는 2~3개에서 평균적으로 6.5개 정도의 한정된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훨씬 더 많은 22가지의 유전자 변이를 검사합니다. 또 피카진 테스트는 전립선의 암의 발병 위험도에 관여하는 자체 발굴한 유전자 변이와 이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통해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중 유전 위험도 점수를 계산해 발병 위험도를 제시합니다. 예. 이런 다중 유전 위험도 점수는 만성 질환의 발병 예측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 알고리즘이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 초기 단계입니다. 아. 한국인 남성 평균 발병률보다 검사 대상자의 위험도가 얼마나 더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점수에 따라 전립선암 발병 위험군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1에서 15점은 저위험군, 16에서 84점은 보통군, 85에서 94점은 주의군, 95에서 100점은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군에 속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정기검사의 시기를 앞당기고 필요하다면 MRI와 같은 영상검사나 전립선 조직검사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전립선암의 확진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시행되게 됩니다. 네. 보통 전립선 조직 검사 여부는 전립선 특이 항원인 PSA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PSA 수치가 3나노그램/ml 이상이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SA 진단 회색 지대로 불리는 3에서 10나노그램/ml의 범위에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도 양성 진단율이 30% 정도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피카 스코어 테스트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의 회색 지대인 검사 대상자에서 전립선 조직 검사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네. 환자의 임상 정보와 유전 정보를 융합해 임상 변수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전립선암 발병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기존 검사는 혈액 내 단백질 바이오마크를 이용하지만 저희는 유전자 바이오마크를 사용해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전립선암의 특성을 검사에 반영했습니다. 선생님, 전립선을 치료하고 나서 그 예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이런 예후 진단과 관련한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으신 거죠? 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카 메타 테스트는 전립선암 환자의 수술 여부,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 검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전립선암 진단 후 암의 진행 속도, 재발 위험, 치료 반응성 등 개인별 암의 진행 양성은 무척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후 예측을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립선암은 비교적 순한 암이나 일부 환자의 경우 빠른 진행과 전이를 보임에 따라 높은 재발률, 치료의 어려움 등 불량한 예후를 보입니다. 전립선암 진단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추적 관찰 및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임상적 중재 전략 수립을 보조할 수 있는 검사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립선암 예후 예측 검사의 경우 동양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이 없어 서양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해외 검사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무척 고가에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전립선암 전주기 관리 기술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언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벤처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창업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한국이 처한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 창출과 신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만든 규제이지만 시간이 지나 기업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국민 건강 증진에 해가 되는 규제들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내에서는 신약 개발이 아닌 이러한 바이오마크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나 신약 개발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전립선암 환자들의 체계적인 치료에 이 기술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카젠 변석수 대표 또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